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네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내용을 막 떨려가지고 아직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손으로 우리 아들을 저는 아들을 죽게 한 죄인입니다. 야, 소자매 가지고 온나? 너가 뭐 어디 갔노? 모르겠어요. 뭐? 모른다고?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하지 마라. 니 좀 따라와. 따라와. 이씨, 따라와. 이 새끼.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툭하면 폭력을 썼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나가서 너가 엄마 찾아온나? 안 데리고 오면 니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어? 더 말기 전에 빨리 안 찾아오나? 아, 자기가 찾으러 가면 되지. 참.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것 같네요. 아, 안쓰럽네. 아버지의 폭력으로 얼룩졌던 삶, 성인 되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 닮아서 잘생겼지. 에이, 그건 아니다. 딱 봐도 내 얼굴인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참, 가게에서는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나오라는 말이 없네. 밀린 월급은 어떡해. 우리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아들 깼나 보다. 누워있어. 왜 자꾸 울어? 좀 전에도 우리 먹었잖아. 화내면 안 되지. 나는 절대 그 사람처럼 내 자식한테 안 그랬거든. 아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요. 여보, 검사 결과가 나왔나?
나 어떡해? 암이래. 뭐? 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일단 집으로 갈게. 알겠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네요. 그러네요. 아우. 보험 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노? 예, 사장님. 영수 씨, 코로나 때문에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 문을 닫는다고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밀린 월급은? 우리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 사장님. 코로나가 정말 또 문제네요. 돌아버리게. 진짜 왜 또 오노 진짜? 나보고 어쩌라고. 예감이 좋지 않네요. 그만 좀 울어라.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가. 진짜.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 봐. 승준아. 예, 아들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아빠 영수 씨,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사건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4호 영아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김영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겨우 아버지의 폭력에서부터 벗어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잘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이제 2개월 된 아들이 심하게 울며 보채자 그만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 승준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김영수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상황이 참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김영숙 씨의 폭력으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박진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됐다면 그것은 아동 학대 치사죄로 처벌되게 될 것입니다. 예, 참 아동학대라는 말만 들어도 듣기가 힘든데 그렇죠. 요즘에 그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법원에 심판을 받은 사건들 꽤 많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 칠곡 계모 사건, 예, 그리고 또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유로 마구 아동을 구타하여 사망했던 네, 네. 울산 아동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 치사죄로 의율이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울산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예, 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동 학대 치사죄라는 얘기는 이제 과실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그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할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을 할 고의가 없었고 네. 아동을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라는 네. 것이 아동학대 치사죄고요. 네. 네.
애초에 그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도중에도 이 정도 하면 아동이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네. 그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처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에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이 돼서 징역 15년의 그 계모가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울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것이 살인죄로 의율이 됐습니다. 하지만 징역 18년 정도 선고를 받아서 물론 굉장히 큰 처벌이긴 합니다만 그러네. 또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 그 정도 처벌도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야. 자, 이게 좀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동학대로 중상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네.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정도가 보통 선고가 되고 네. 그 정도에 따라서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됩니다. 음. 아동학대로 치사의 결과, 즉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통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선고가 되고 있고요. 가중이 될 경우에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네. 앞서 칠곡 그 계모 사건에서 15년이 선고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중첩이 돼서 더 특별히 가중이 돼서 15년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에도 영수 씨를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꾸준하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이런 네. 게 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회 평균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이 될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공격 행동, 자해 행동,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아직 성정과 그다음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이 된 아동은 지능의 형성에도 저해를 겪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발달, 공감 능력의 미발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아들을 폭행한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가족의 어떤 폭행의 그런 어떤 고리는 또 세대 간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슬픈 또 사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김영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그런 점이 형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변호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되면 어린 시절의 경우 뭐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라던가 해서 트라우마가 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물어보게 되면 또 오히려 가슴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책임을 또 가해자에게만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연대 책임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정이 드는데요. 그러한 점을 변호에 반영을 하면 또 아무래도 또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난해 일어났던 정인이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예.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가정법원이나 여성변호사협회나 또 아동보호단체들에서 아동학대 시스템의 작용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 취약 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어린이 그리고 장기간 결석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그런 사건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현행 법과 정책들은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한계점도 있고 그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앞에 언급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던과는 달리 7살 손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할머니의 경우에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그리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을 때린 보육교사의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은 좀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정작 5살의 친딸을 담뱃불로 여러 차례 학대한 친모의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양형 감정과 좀 맞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양형 기준이 좀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예.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그 형사재판 절차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이기는 한데 그것이 좀 경미하거나 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아닌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 관할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그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평소 관계나 그 개선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원가정 보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 어느 법원으로 송치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과 또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데 다른 또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대한변협의 그 여성변호사협회에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예.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것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격리 그리고 접근 제한,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나 아동 보호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아동의 요청에 따라 또는 피해 아동 보호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서 네.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이런 아동학대 보호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야, 지금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결과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법적인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데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유기적인 그런 각 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원이 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 조사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금 활발한 논의가 있고 앞으로 그 보완적인 그런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 김영수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김영수 씨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아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그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또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동학대라는 말은 그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 또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빨리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고통받는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제 브이로그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